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그 대정부 질문의 그 내용 중에 우리 박근계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질의응답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더군요. 참 어제 박근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의 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조금 성숙돼야 되겠다. 과거에 김대중 총재님이나 참 기라상 같은 민주화의 가업을 이루는 선배들이 계실 때는 그렇게 그 장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아주 그 전략을 구상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너무 속이 드러나게 정치적인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련한 박근계 의원이 많은 곤혹을 치루었던 어제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그 박근계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고 난다면 차라리 왜 검찰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보임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파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재 검찰 조직과 검찰의 수장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건 묻지를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인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과거 답습했던 인사의 그러한 체제, 관리 문제가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또 우리 질의자가 한 20초 가까이 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물론 많은 회한에 가득 찼겠지요.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30대 초반 나이에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누구보다도 충성을 하고 참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입장으로 현 정권을 몰아붙이고 또 다수 의원의 입장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이 미숙한 현 윤석열 정부를,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잘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너무 양당 서로 각 당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은 안중이 없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를 지지하며 따랐던 의원들 중에서도 뭐 대표나 최고위원회 나온 분들이 안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수사적인 사건들이 나가서 뭐 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왕 민주당의 안에서도 그래도 큰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고 아직까지 무슨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너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 내에서 그런 공격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표 선거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것이 제뿐 생각만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서로 가지게 된 관계에 의해서 막상 돌아서기가 힘드는데 아무리 당내에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그것을 득표의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은 좀 같은 당내의 선거로서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좀 민주당의 깃발을 든 그러한 좀 의미 있는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뭐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여론이 갈리고 이렇게 많이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대참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노력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나누듯이 빨리 제도로서 이 경찰 조직의 안정을 기하도록 해야 되지, 어떤 검수완박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또 그렇게 지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뒤로 하고, 뭐 여권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제도의 개혁이 지금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특히 경찰대 문제를 국가 경찰이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 체제, 또 지방 경찰이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체제도 커리큘럼도 약간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찰 대학을 나왔다 해서 바로 경위를 인간에서 경찰 조직 외에 바깥 조직을 볼 수 없는 그런 청년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 대학을 마치고 경위로 인간이 되었더라도 국군의 장교로서 소정의 군복무를 하고 다시 본연의 경찰 자리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뭐 해양대학 철수생들이 예비원 소위로서 항해사로서 기관사로서 배를 타는 그건 또 틀리지요. 왜냐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뒷받침할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경찰대 출신들을 경찰 조직 안에서만 그 어린 나이에 그 경찰의 기동부대의 소대장을 시키고 또 물론 앞으로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발족되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조금 그 내용들이 지금 실종되고 있지 않나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의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경찰이죠. 그리고 지방행정경찰, 지방경찰. 우리 외국에도 보면은 군사학교도 보면은 중앙군사학교 있고 지방군사학교가 있습니까?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제도화를 다원화해가지고 국가에 봉사해야 될 위치와 기능에 맞게 그 생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 내에서 좀 더 여야가 제대로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두 번째,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어느 쪽이 권력의 지배를 더 가지냐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로서 빨리 국가경찰, 지방경찰 그리고 그러한 경찰들 양성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진급의 체제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큰 수익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기관 산업에 관한 거, 또 자원 산업에 관한 거, 이런 걸 우리 정부가 체크해가지고 이러한 재벌들이 또 거기에 인연을 가진 큰 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수익들을 빨리 정부가 흡수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권력을 누가 많이 잡고
향유하고 지배하냐 이런 관점에 출발하지 마시고 좀 여야가 국민들한테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국회, 행정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